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력의 천재 기술사 취득 전략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시험 요령, 특히 필기 시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시험 공부, 시험 범위도 엄청 넓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이번 영상을 듣고 나시면 막연했던 시험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술사 시험 공부에 왕도가 있을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험을 치려면 먼저 공부할 책이 있어야 하죠. 첫 번째,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최근에 출시된 책, 빽빽하지 않고 여백이 있는 책, 튼튼한 책으로 기준을 잡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기본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했던 종목은 용접기술사였고요. 책을 공개하겠습니다. 따란! 네, 오랜만에 이 책을 보니까 추억이 많이 돋네요. 저 같은 경우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었는데 그때 선택 기준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 가장 있어 보이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참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책과 함께 합격했지만 미리 좀 더 알아보고 다른 책을 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중에 있는 용접기술사라는 용접기술사 책은 다 샀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책을 보고 합격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것은 나 또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최근에 출시된 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바로 안 나오네요. 기출문제. 최근에 출시된 책은 최신 기출문제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최신 문제를 다시 어디서 찾아서 출력하거나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아무래도 최근에 출시된 책이 또 이런 내용에서도 최신 트렌드가 반영이 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을 텐데요. 웬만하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는 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는 사실 요즘에 인터넷에 정리된 것도 있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책에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빽빽하지 않고 여백이 있는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기술사 시험은 책 한 권만 읽고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아니기에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든지 보충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넉넉한 여백이 있는 책, 그러니까 이 책의 또 어떤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백이 미 넉넉한 여백이 많아서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책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못을 받겠습니까? 라면 받침대 할 때 좋다. 이 책의 내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한 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영광의 상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책이 굉장히 너덜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런 양장본이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양장본이기 때문에 이만큼 버텼다고 생각되고요. 보통 기본서를 1회독하고 합격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책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조금 튼튼해 보이는 책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서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책을 골랐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방대한 양의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요령은 총 3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단권화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다른 책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기본서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 단권화 작업을 통해서 기본서 책 한 권만 정독해도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기반인데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작정 외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 데다 또 금방 잊혀져 버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도가 올라갈까요? 책만 보다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기술사에 강좌가 있으면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려 혼자 독학하다가 3번째 면접에서 낙방한 이후에 강좌를 수강했는데
수강 이후 합격했고 괜히 독학하겠다는 오기가 시험 준비 기간을 더 길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나 협회 모임에 참석하시면 최신 트렌드를 알기가 용이해집니다. 저도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논문을 가지고 공부도 해봤습니다만 기술 교류 모임 참석 때 얻은 내용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했고요. 기억에 더 오래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고 김예밀 기술사님 오랜만에 모였는데 한잔하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죠. 이런 유혹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전문 강의를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간혹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책에 오기재된 부분을 잘못 외운 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바로잡는 것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참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해 기반의 학습이 되셨다면 이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아시다시피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오픈북이 아니기에 암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 기술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글자법과 연상법 두 가지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글자법입니다. 또 답안을 작성할 때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3가지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의 경우에 최소한의 단어만 기억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연관된 내용이나 인상 깊은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가 더 많을 때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 기반의 암기가 되셨다면 앞글자를 한 번 더 외워줍니다. 이걸 통해 얻는 효과는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더 정확하고 많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가지의 결함에 대해서 암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 기반이 기본이겠죠.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앞글자를 같이 외우면 이 5개를 다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저, 은미, 선 이런 식으로 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에게 연관성이 있거나 기억에 남을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선미, 은수저 이렇게 바꾼다면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선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금수저는 아니고 은수저 정도로 이렇게 산대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선미라는 친구를 떠올리고 그 친구가 좀 은수저니까 부유하게 좋은 차를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정말 암기가 잘 됩니다. 암기력 또한 머리가 아닌 기술로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 의견이 아닌 책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기출문제 학습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써내려가는 시험이기에 기출문제 풀이 없이 기술사를 합격했다는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모의 시험 시 먼저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연습합니다. 시험 시간은 한 교시당 100분인데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습장이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닌 시험지 양식을 출력해서 최대한 동일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지 양식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저의 경우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4교시까지 하루에 한 번의 연습을 하지 않고 하루에 1교시 정도만 나눠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시험 칠 때 크게 이 방법이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모의 시험이 끝났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채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점은 누가 하냐고요? 주변에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이 있다면 한두 번 자문을 받는 것도 괜찮지만 매번 또 이게 자문을 받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채점은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다시 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시간 내에 그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검은색이 아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빨간색으로 고쳐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아는 부분은 검정색, 내가 모르는 부분은 빨간색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지로 잘 모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책을 선택하고 어떤 공부 방법을 사용하시던 간에 여러분의 열정이 이 책에 묻어난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도 기쁘네요. 안녕.